환영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걸 좀 배우려고 마음먹었을 때, 혹은 업무에서 방대한 자료를 처리해야 할 때, 그 정보는 막 산더미처럼 넘쳐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한숨부터 푹 나오잖아요. 그쵸. 아마 우리 모두 겪어본 아주 답답한 순간일 텐데 오늘 저희가 함께 깊게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여러분의 그 막막함을 시원하게 뚫어줄 하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뻔한 교육 이야기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복잡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체하고 또 그걸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조립해내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살펴볼 핵심 자료는 퍼펙트 학원 중등부 영업과 팀장이신 신주희 선생님의 전문 프로필 그리고 강사 소개 영상 대본인데요. 자, 이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을 미리 분석하면서 저 역시 굉장히 많은 생각의 단초를 얻었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텍스트만 훑어보면 그냥 능력 있는 훌륭한 강사의 교육 홍보물 혹은 화려한 이력서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네네. 하지만 그 이면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한 이력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치열했던 실무 현장의 경험이랑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보 시스템 설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적 통찰이 하나로 결합된 아주 정교한 성공의 청사진입니다. 오, 성공의 청사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도 각자의 비즈니스나 학업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대체 불가능한 성과를 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폭 빠져들게 된 이유인데요. 일단 이분이 걸어온 백그라운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학문적 배경부터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미국 뉴욕 주립대 빙햄턴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그 UC 리버사이드에서 IEP 어드밴스드 과정을 수료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통파로 공부를 정말 깊이 하신 엘리트 강사구나 하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자료를 넘기다 보면 여기서부터 흐름이 약간 묘하게 바뀝니다. 이분이 단순히 교실이랑 도서관이라는 온실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등장하거든요. 그 실무 경험 부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OPT 실무 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북미 현지 에이스 서플라이, 여기서 신규 및 기존 사업체 컨설턴트로 일하셨고요. 심지어 미국 이민국, 그러니까 USCIS의 증빙 서류 번역 대행 업무까지 맡으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IR5 비자나 재입국 허가서 같은 서류들 말이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이민국 서류 번역이라는 실무 경험이 신주희 강사의 전문성을 일반적인 교육자와 확연히 구분짓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과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미국 이민국 서류라는 텍스트가 가지는 무게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혹은 한국어를 영어로 매끄럽게 바꾸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이민국 서류에서는 단어 하나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문장 구조에서 파생되는 작은 오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거든요. IR5 비자면 부모 같은 직계가족 초청 비자잖아요. 번역 뉘앙스 하나 때문에 가족이 몇 년을 더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고 영주권 유죄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티끌만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엄밀하고 냉혹한 세계죠. 신 강사 본인도 자료에서 교과서 속 영어가 아닌 살아있는 현장의 영어를 온몸으로 익혔다고 아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실 속 언어가 아니다. 네, 정제된 언어만 다룬 게 아니라 그 언어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왜 정확하고 엄밀한 표현이 생존과 직결되는지를 뼛속 깊이 체득한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약간 삐딱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민국 서류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그런 성인 대상의 무거운 비즈니스나 법률 영어랑 한국에서 중학교 아이들에게 내신 영어를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근육을 쓰는 일 아닌가요? 표현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쵸. 이 현장의 엄밀함이 도대체 중등부 내신이랑 어떻게 유의미하게 연결된다는 건지 얼핏 들으면 연결고리가 조금 약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타겟층과 난이도만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지식을 대하는 태도의 이식입니다. 태도의 이식이요? 네. 오류가 허락되지 않는 문서를 다뤄본 사람은 언어를 단순히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한 암기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맥 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왜 이 자리에 이 문법이 와야만 오해가 생기지 않는지를 원리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죠. 아, 대충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엄밀한 태도와 분석력이 중학생들의 교재와 내신 시험지를 분석할 때 그대로 발동되는 겁니다.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눈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지식을 대하는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이나 업무에서 그저 텍스트로만 읽고 넘어갔던 이론적 지식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책임을 져가며 깨달은 지식의 무게감이 어떻게 달랐는지 말이죠. 분명 그 깊이와 설득력 그리고 디테일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현장의 무게감이 신주의 강사의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무대를 한국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날아다니던 실무자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들어왔습니다. 데우스 교육 이드너학원 팀장을 거쳐서 현재 퍼펙트 학원 중등부 팀장으로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네. 한국 중학교 내신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가에서 정한 큰 틀의 교육과정은 하나지만 일선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애니능률, YBM 등등 10개가 넘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제각각 만들어집니다. 아, 이거 진짜 학생들 입장에서 환장을 노리시거든요. 당장 저랑 제일 친한 옆 학교 친구랑 배우는 교과서 내용이랑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내신 준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학교 출판사에 맞는 자료를 찾으라 막막함에 짓눌리게 되죠. 강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가 넘는 다른 교재를 쓰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니 엄청난 혼란일 텐데 신강사는 이 복잡한 미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뚫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뚫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신강사는 단순히 주어진 교재를 잘 가르치는 훌륭한 강사에 머물지 않고 파편화된 시스템의 해커이자 설계자로 변모합니다.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그녀가 전국 중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알리오 올리오, 과거에는 적중백으로 불렸던 이 교재의 교재 검수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교보문고에만 25개 시리즈가 있고 쿠팡 등에서 한 달에 100권 이상씩 꾸준히 팔려나가는 바로 그 교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좋은 내신 교재들도 많을 텐데 구주 10종이 넘는 교과서를 본인이 직접 해부하고 검수위원으로 참여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가르치는 강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교재 기획자나 출판사 연구원의 영역 아닌가요? 그 수고로움을 감수했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압도적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세상에 출시된 10개가 넘는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모조리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공학으로 뜯어보고 분석한 겁니다. 전부 다 분해해봤다는 거네요. 네. 각 출판사가 어떤 방식으로 문법을 설명하고 어떤 지문을 내놓든 결국 교육부 지침이라는 단 하나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파악한 거죠. 오, 핵심 알고리즘? 그렇게 10종 교과서의 공통 핵심 개념을 꽉 잡아주는 알리오 파트와 그것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를 풀며 성적을 올리는 올리오라는 2단계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수하는 데 자신의 전문성을 쏟아부은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우리 모두가 밑줄을 쫙 그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전혀 다른 포맷으로 작성된 수십 개의 보고서나 파편화된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쵸? 그걸 하나하나 쳐다보며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공통된 패턴을 추출해서 하나의 알리오 올리오 같은 마스터 템플릿으로 묶어낸 겁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정보가 어디서 꼬이는지 그 병목 현상을 꿰뚫고 교재라는 시스템 자체에 자신의 뇌 구조를 고스란히 이식해 놓은 거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저의 시스템부터 직접 세팅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세팅해 놓았으니 그 위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어떨까요? 제가 자료에 있는 성과 부분들을 쭉 읽어드릴 텐데 개별 학생들의 이름이나 학교 자체보다는 이 결과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패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적 향상 데이터의 추이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2020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 학기 100점 만점자 배출이 멈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21년 만점자 42명을 시작으로 이때 최고 58점까지 향상된 학생도 있고요. 2022년 51명, 2023년에는 무려 88명의 만점자가 쏟아집니다. 전 과목 만점자도 꽤 많았죠. 네. 풍동중 업무학생, 지산중 장모학생, 한가람중 이모학생 등 전 과목 만점자들 이름도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2024년에는 한가람중 2학년 전체 평균이 97점에 달하고 한 해 만점자가 73명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올해 2025학년도 2학기 가채점 기준으로도 벌써 만점이 21명, 90점 이상이 32명입니다. 한가람, 지산, 해솔, 운정, 교화, 한빛 등 운정과 일산관 내에 수많은 중학교 학생들의 데이터가 모여 있어요. 스피킹 대회 성과도 있잖아요. 맞아요. 세계 예능교류협회 ESE 코리아 테슬, 말레이시아 IAB 국제대회 등 다양한 말하기 대회에서도 대상과 지역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든 출판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교과서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작용하는 성공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 꾸준함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단순히 애들을 책상에 묶어놓고 단어 1000개씩 외우게 하는 스파르타식 강압으로는 절대 장기적으로 이런 수치가 누적될 수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강압적인 암기는 일시적인 점수 상승은 가져올지 몰라도 이렇게 단연간 다양한 학교군에서 누적된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비밀을 풀 열쇠는 신 강사의 교육 철학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자료 속 한 문장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영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다.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교육심리학과 언어학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혹시 정의적 여곽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정의적 여곽이요. 단어 자체는 좀 낯선데 전문 용어의 냄새가 물씬 나네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뇌에 처진 감정적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불안하거나 자신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이 방어막이 아주 두껍게 처집니다. 방어막이 처진다. 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최고급 지식을 소방호수처럼 쏟아부어도 뇌가 흡수하지 못하고 다 튕겨내버리죠. 신 강사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 뿐이야 라고 말해주는 건 단순한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닙니다. 아, 위로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거군요. 네, 학생들의 불안도를 낮춰서 이 정의적 여곽이, 즉 방어막을 적극적으로 해제시키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인 셈입니다. 와, 단순히 착한 선생님이 되려는 게 아니라 지식이 쑥쑥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뇌 상태를 먼저 세팅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방어막이 내려가면 그 다음 단계는 인지적 과부하를 막아주는 겁니다. 무작정 문법 공식을 외우라고 던져주면 학생들의 뇌는 과부하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포기하게 되죠. 대신 신 강사는 10종의 교과서를 역공학으로 뜯어본 그 분석력을 바탕으로 왜 이 표현이 여기서 이렇게 쓰여야만 하는가를 학생이 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쪼개서 설명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쪼개주는 거네요. 네, 학생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턱 하고 막히는지, 왜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오답을 내는지를 핀셋처럼 짚어내서 튜닝해 주는 거죠. 결국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의 진짜 비밀은 텍스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죠? 누가 상대방의 눈높이와 감정 상태에 맞춰 그 지식을 정성껏 가공해 주느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완벽한 통찰이네요. 이걸 리더십이나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팀원들에게 무작정 어려운 업무를 툭 던져주고 왜 못해? 하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써보는 툴이라 낯선 것뿐이야 라고 불안감을 확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구조를 알기 쉽게 쪼개서 보여주는 리더. 네, 그럴 리더 밑에서라면 누구든 최고의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륭한 연결입니다. 교육 현장의 사례를 비즈니스 조직의 리더십으로 치환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아주 보편적이고 강력한 원리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한 심층 탐구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퍼펙트 학원 신주희 팀장님의 자료, 그 핵심 기둥 3가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는 이민국 서류라는 가장 치열하고 오류가 용납되지 않는 실무 텍스트를 다루며 벼려낸 현장감과 엄밀함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파편화된 10종이 넘는 교과서들의 복잡한 미로를 해체하고 알리올리오라는 통합된 마스터 시스템으로 재조립해낸 구조적 설계 능력이었고요. 셋째는 그 완벽한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먹일 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뿐이라며 뇌의 방어막을 해제시키는 섬세한 공감과 눈높이 튜닝이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성공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요약이 아주 명쾌하네요. 강사 본인이 자료 마지막에 남긴 멘트가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증명하는 아주 단단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오, 어떤 멘트였죠?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아,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캬, 묵직하네요. 과거에 쌓아온 치열한 현장 경험과 오랜 시간 누적해온 압도적인 만점자 데이터 패턴이 곧 미래에 만들어낼 결과를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진짜 전문가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오늘 분석을 통해 저 역시 어떤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단순한 정보의 겉핥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깊이로 파고들어 시스템을 꿰뚫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자료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역설이요? 이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 속에 어떤 역설이 숨어 있나요? 오늘 우리가 감탄했던 부분 중 하나가 10종이 넘는 방대한 교과서 데이터에서 공통된 패턴을 추출해 알리오올리오라는 완벽하게 구조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죠. 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집념 같은 거였죠. 그런데 현대의 고도화된 AI 기술의 발전 속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해서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이런 역공학 작업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에 의해 완벽하게 자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쩌면 이미 AI가 세상의 모든 교재를 1초 만에 훑어보고 궁극의 맞춤형 학습 커리큘럼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석한 신 강사의 진짜 성공 비결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거였죠. 정확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어느 지점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하는지 파악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 뿐이야 라고 말해주며 마음의 장벽, 즉 정의적 여과기를 허물어주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아, 인간의 역할. 여러분, 과연 미래의 교육이나 지식 전달의 현장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시스템적 기술, 즉 AI와 상대방의 낯설음을 덜어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인간적인 공감과 유대 중 어느 쪽이 궁극적인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와, 이거 진짜 뒤통수를 탁 치게 만드는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AI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효율적인 자료를 설계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차갑고 정교한 지식을 따뜻한 나만의 것으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눈높이를 튜닝해주는 누군가의 공감 능력이 영원히 필시불격이란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기술이 완벽한 내비게이션 경로를 1초 만에 짜줄 수는 있겠지만 기름이 떨어져 가거나 엔진에 무리가 온 자동차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리게 만드는 건 결국 옆자리에서 상태를 살피고 격려해주는 사람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본질이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할 때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될 때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정보의 구조화와 인간적인 공감, 그 두 가지 사이의 균형 말이죠. 네, 오늘 깊이 있는 생각할 거리를 듬뿍 던져주는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건져 올리는데 오늘 이 시간이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높여줄 흥미진진한 자료들을 듬뿍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즐거운 배움의 시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